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CPI 이벤트를 앞두고 반등이 나왔으나 월요일에 기록한 고점인 350선은 넘기지 못했는데요. 해외 시장은 이 CP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편이지만 채권 시장의 흐름은 기대와는 다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이 정점에 달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중국이 부양책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어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월요일이 시가선을 향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고 한참을 헤맸어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선물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매수를 했지만 의미 있는 방향성은 점심경에 잠깐 나왔을 뿐 이후에는 그냥 하루 종일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옵션 시장에선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콜 347에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개인이 개장 후부터 1시간 동안 약 120억이 넘는 옵션을 평단 4.8에 1만 계약가량 매수를 했죠. 네이키드로 롱을 지른 거예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변동성 매도를 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수요일 오전장에 청산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7월물이 옵션이 잔존기간이 아직도 30일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등가 콜옵션이 4.7포인트대라고 한다면 옵션 가격이 이 정도면 싼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번 롱으로 밀어볼만 한데 과연, 그래도 물론 이제 방향성이 맞아야겠죠? 과연 이 슈퍼개미가 롱을 오버할지 아니면 그동안 하던 대로 잽싸게 먹튀를 하고 나올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면 오전장에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나왔다가 오후장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종목 교체의 흐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선물 또한 점심경에 현물 매수 들어올 때 4천억 가까이 선물 매수가 따라 들어왔다가 오후장에 또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그냥 이번 주는 패시브한 흐름만 있었던 것이지 계속해서 방향성 선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선물 시장이 그렇다 치고 옵션 시장에서는 하나 찜찜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보통 시장이 계속해서 롱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면 풋클래스에서 미결 증가가 의미 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풋클래스는 미결이 얼마 쌓이지 않고 있어요. 위클리 옵션 또한 적극적으로 숏 포지션이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여기서 더 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해지를 할 망정 따라갈 자신 없다, 이런 식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옵션 5주차죠. 그래서 적극적인 옵션 발행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풋클래스에서 미결이 쌓인다? 그러면 이제는 하방 경직 생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아직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다음 주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좀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풋클래스의 적극적인 미결 증가, 그리고 선물이 강력한 상승, 미결 증가, 선물 미결 증가, 이렇게 트리플 콤보가 나온다면 다음 자리는 2680포인트에서 2720포인트까지 좀 꽤 많이 열리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아요. 물론 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 따라가질 생각 없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한 뒤 US CPI 발표 때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눌렸습니다. 문제는 유럽도 지금 옵션 만기주라 갭 상승의 외곽의 콜옵션들이 대부분 시가의 더블 이상 시세가 났어요. 갭 상승 이후에 콜옵션이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왔다면 지수가 바로 큰 음봉을 보였겠지만 차익 실현이 매도를 롤링업 해지가 받쳐줬어요. 그러면서 지수의 급락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려오면서 미국 CPI 발표 때는 전일 현물 마감 가격까지 내려왔는데요. 다행히도 미국 CPI는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시장은 리스크 온 모드가 재개되면서 유럽 증시는 다시 꾸준한 매수가 들어와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고요. 이틀 연속 콜옵션에 대해서 강한 시세가 나와서 내일 하루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콜옵션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물론 내일은 FOMC고 또 모레는 20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다른 궤적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둘 다 옵션 만기주의인 건 동일해요. 그래서 콜 감마를 자극하는 매수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유럽은 또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발 그 추가 상승에 대한 카탈리스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만큼은 이렇게 리스크 온을 거듭하고 있는데 반해서 채권 시장은 또 하락을 했어요. 미국 CPI가 4.0까지 내렸다고 해서
뭐 이제는 6월에는 3%대, 10월에는 2%대까지 하락한다. 뭐 이런 전망에 그 퍼즈가 아니라 풀스탑까지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채권이 강한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30분도 채 가지 못하고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마감 무렵에는 상승분을 모두 돌려주고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시장에서 골드가 1956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골드가 이번에 기록한 자리가 뭐냐면 5월 말에 기록한 골드 저점권, 그리고 그 전에 기록한 수차례의 저점권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번에 반등에 실패한다 그러면 골드는 심각한 레벨 다운을 겪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채권 하락을 유발시킨 것이 과연 미국 CPI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보다는 영국 채권이 계속 밀리고 또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계속 좁혀지는 이 포지션 언와인드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FOMC와 ECB에서 시장 반응이 채권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말에는 금리 상승이 부작용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과 구리가 강한 숏 커버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세션부터 조심스럽게 숏 커버가 시작된 이들 종목은 유럽 세션을 거치면서 중국이 부양책 기대감으로 강하게 치고 올랐는데요. 하지만 커맥스 세션 마감 무렵에는 구리도 약간의 눌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 또한 70달러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등 자율 반등 이상의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름은 지금 옵션 만기를 이틀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콜옵션이 초반에는 따블이 난 등 약간의 시세는 있었는데 결국 이번 옵션 만기는 다시 67.5달러가 됐든 65달러가 됐든 하방으로 수렴해서 만기 결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랄까 상당히 살떨리는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초반까지 미국 지수 선물은 추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근데 유럽 증시가 갭 상승 출발한 뒤 미국 CPI 발표 때까지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줬죠. 그러면서 미국 지수 선물 또한 상승분을 상당히 돌려줬는데, 근데 CPI 발표와 함께 시장이 리스크 온 모드로 돌아가자 개장 초에는 나스닥이 홀로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게 갭 상승 출발한 나스닥은 초반에는 조심스럽게 매물을 얻어맞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월물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이 14,963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개장 후 1시간 동안의 눌림을 마무리하게 되자 지수는 재반등하였는데요. 이후에 시장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반등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살떨리는 상승이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이 주된 관전 포인트는 S&P 선물 6월물에 가득 담긴 숏 포지션이 과연 이번 월물에 청산될 것인지, 아니면 차월로 롤오버 될 것인지, 또 청산된다면 어떤 형태로 청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마어마한 양이 근월물 콜옵션 롱감마 포지션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수를 받쳐댔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 기관물 역전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이거 보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아까 정리한 게 이거죠. 이게 원데이 변동성인데 그 원데이 변동성 12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일보다 더 올라서 17.26포인트까지 상승했죠. 이번 물 그냥 목숨 걸고 롱 잡는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에 비하면 이 9일 빅스, 여기 이제 쇼텀 빅스인데 얘는 오르지 못했죠. 그냥 밀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8일짜리도 전혀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6월물 선물 옵션 만기인데 6월물 변동성 선물은 다음 주 수요일이 만기예요. 이제 15.3포인트까지 변동성 선물이 하락을 해서 콘텐고가 0.6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FOMC 이벤트 앞두고 콩이든 파티든 한 번쯤은 변동성 매수를 해볼만한 가격 아닌가, 이렇게 해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번 주 동시만기에 선물 포지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곤두서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그 기간별 커브가 근월물, 그러니까 원데이 변동성만 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 포함된 이 9데이 전 9일짜리 변동성은 전혀 못 오르고 있죠. 28일짜리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변동성 선물을 지금 이번에 그 6월에 만기되는 거, 이게 지금 15.3포인트라고 해서 사봤자 그 이미 롤오버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어서 그 근월물 변동성, 그러니까 원데이 변동성, 이번 주에 결제되는 옵션은
사실상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만기 이후에는 그 변동성 7월물 선물이 지금 17포인트대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럼 콘템포가 3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고가에서 횡보를 하든 쉬는 시간을 갖기 전까지는 아직은 변동성 매수라든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할 자신 있는 자리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을 보면 참 이 포모 오지게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들어오는 매수세, 그리고 이거 신규 매수이겠습니까? 이번 동시만기에 롤오버를 할 자신이 없는 숏 포지션이 손절매라고 봐요. 기름 주식은 기름이 3%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만 한 1시간 동안 반등하고 이후에는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해버렸어요. 그나마 캐터필러나 디어 같은 주식이 상승을 이어갔지만 지금 시장이 상승을 주도한 것은 테크 주식에 쏠린 숏 스퀴즈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새벽 3시 이후에 두 번째 눌림 주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콜 간발을 살려가면서 나스닥을 종가 고가로 만드는 걸 보면 어쨌든 이번 월물까지는 하락을 줄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은 얼마 오르지 못했지만 혹여 시장이 보합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시장 또한 조심스럽게 상승 전환 중이죠. 다만 이 CPI 발표 전일에 오르고 또 발표 당일에도 오르고 그리고 수요일 밤 그 FOMC 때도 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목요일 이후에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질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니케이 지수 또한 4거래일 만에 지금 20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따라가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갭 상승 나왔다고 무조건 숏 배팅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패시브한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FOMC 이벤트 전까지는 별도의 포지션을 잡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FOMC 이벤트 이후에 혹여 또 상승이 크게 나와서 마감한다. 그러면 목요일 우리 시장 점심 이후에는 콜레이쇼를 잡기에 충분한 마진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뭐 조심스럽게 콜레이쇼 잡는 거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본장 개장 후 다우지수 선물을 분할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얼마 나지 않았어요. 다우지수 선물은 당일에 한해서 매수를 한 것이라서 종가 무렵 다 청산해 버렸고요. 나스닥 선물 9월물을 15,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한번 매도에 봄직하다고 싶어서 맛보기로 분할로 3계약을 매도했어요. FOMC 이벤트는 사실상 새벽 3시 30분 이후에 기자회견이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지금 6월은 퍼즈 그리고 9월은 금리 인상 재개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산시장의 랠리를 과연 페드가 곱게 보고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기자회견 전후로 해서 숏 포지션을 조금 더 늘려보고 나스닥 선물 9월물이 종가상으로 15,000포인트를 깬다. 그러면 S&P 6월물 콜옵션 결제도 사실은 꽉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롱간발을 잡아서 선물을 청산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9월물에도 롤오버를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이게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 이번에 그 FOMC 이벤트 이후에 지수를 어쨌든 눌러놓게 된다면 콜옵션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롱간말을 잡으려던 전략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만약 그렇게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6월물 FOMC는 어쩌면 시장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뭐 이번 6월물은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고요. 9월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숏을 잡았고요. 다만 이제 하락 전환이 돼서 마구마구 하락하는 그런 흐름은 아직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6월물 나스닥 선물 손절하고도 벌써 700포인트가 넘게 올랐는데요. 최근의 상승 흐름이 좀 분명 과하다는 생각이 해요. 근데 그래도 이번 숏 스퀴즈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다시 또 포지션을 쌓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자 나브 커브를 잘 관리하셔서 어려운 기간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좀 더 볼까요? 이거 10년 독일 이탈리아 국제 스프레드인데 여기까지 하죠.